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저희 쿨킴 아카데미 원장님으로 계시는 존김 이제 원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원장님이 또 미디어사도 이제 저널리즘이라고 하나요? 온라인 저널리즘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원장님 간략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리면서 좀 재미있는 부분도 좀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예, 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근데 여기를 보면서 하는 여기도 건가요? 봐도 되고 저 봐도 되고요. 나중에 이거 편집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영문 온라인 영문 저널 이슈 클래리티의 발행인과 공동 편집장을 맡고 있는 조한김입니다. 아, 예. 네. 그 원래는 이제 헤럴드 인사이트의 사업본부장, 뭐 이제 기자 생활도 하셨고, 또 이제 대원외고 아니면은 미국에 그 이제 교사로도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거죠? 네, 근데 저희 헤럴드 얘기를 좀 네. 안 해주셨으면 하는 게 네. 제가 여기랑 지금 법적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럴드란 멘트는 그럼 빼주십시오. 다시 할게요. 네네. 다시 하나 처음부터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저희는 쿨킴 아카데미 원장님으로 계시는 존김 원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원장님께서 이제 저널리즘 해가지고 온라인 신문사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미국의 교사로도 계셨고 네. 기자 생활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간략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리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청소년 온라인 영문 저널 이슈 클래리티의 발행인과 공동 편집장을 맡고 있는 조한김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한 7, 8년 했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외국인 학교, 그 다음에 그 대원외고 GLP반, 예전에는 그 해외 유학 준비반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그 SAT 미국 수학 강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구정역 부근에서 아주 조그맣게 미국 수학 전문 학원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원장님 그 TLCI라는 스쿨의 카운슬러로 계시잖아요. 네. TLCI가 모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네. 어떤 얘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그 TLCI의 약자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네. The Learning Community International 이라는 그 앞에 약자를 따서 TLCI가 된 거고요. 네. 참 재밌는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 그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네. 그 처음에 시작을 했던 그 주가 메릴랜드 주래요. 아, 예, 메릴랜드. 그리고 메릴랜드 주에서 처음으로 홈스쿨링이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시도를 한 사람들이 네. 그 TLCI 스쿨 설립자들이다 네. 라고 저도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홈스쿨링을 시도한 사람들이 만든 학교, 네. 혹시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미네르바 스쿨 같은 그런 컨셉을 접목시킨, 하지만 홈스쿨은 아니고 네. 저희는 미국 교육청에 제대로 허가를 받은 네. 프라이빗 스쿨, 네. 그리고 메릴랜드 주 정부의 그 교육부의 네. 학교로 등록이 돼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아, 네. 그 홈스쿨이라고 하면은 그 좀 유연한 학교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설립자들의 그 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설립자들 대부분이 메릴랜드 주의 국립학교 선생님들이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그게 옛날 한 80년대 초반, 네. 70년대 후반 정도 되는데 예. 그 학교들의 뭐 폭력, 마약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때 예. 당시에 발견이 되니까 예. 그 고등학교 교사들끼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보자 예. 라고 하는 취지에서 본인들이 학생들을 학교에서 다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가르치겠다 직접 해서 직접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게 했다가 네. 나중에 하버드, 예일 이런 명문 미국 대학교에 지원을 해보니 네. 대학들이 하는 얘기가 얘네들은 교육청 소속이 없다, 미국 교육청. 예. 그래서 서류 미비자들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받아줄 수가 없다. 네. 라고 하니까 이 설립자분들이 네. 그래, 그럼 우리도 학교 설립을 하겠다. 네. 라고 해서 학교 신청을 해서 네. 학교 허가를 받았죠. 그럼 궁금한 게 네. 이 사업을 하신 취지는 어떻게 되세요? 이 취지는 어떻게 됐냐면 저도 네. 이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인데 네. 미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을 때 네. 한국의 어떤 언론사가 네. 저에게 제의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때 SAT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핫하게 운영이 돼 있었고 네. 그래서 한국의 대치동 쪽에 학원을 다 준비를 해놨으니 네. 와서 이제 월급 받고 일하는 네. 원장직을 맡아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제가 한국에 들어왔죠. 네.
그럼 대치동에서 원장님으로도 계셨어요? 네, 잠깐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또 하나 좀 추가적인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그 공교육도 아시고 사교육도 아시잖아요. 네네. 그 한국에 요즘에 공교육이 무너졌다, 사교육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요즘에 돌아가는 그게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지. 네. 네,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연배가 네. 비슷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 40줄이에요, 40줄. 아, 그러시군요. 네. 예전에 이제 제가 보면 그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넘어가는 그 시절만 해도 맞아요, 맞아요. 그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병역 문제가 걸려서 네, 미국의 유학이라는 거를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쉽게 못 갔죠. 네, 그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풀리면서 네, 조기 유학이라고 하면 요즘엔 또 얘기가 좀 달라지지만 네, 고등학교부터 아예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네. 고등학교부터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주로 이제 미국, 캐나다, 그 대부분 다 미국이지만 있는 집 자제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미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공교육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 네.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학력고사 시절에는 120만 정도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봤다고 그래요. 네, 지금은 뭐 대략 제가 듣기로 40만, 50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120만 정도가 유학을 못 가는 그러니까 부유층 자녀들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 모두가 한국에서 네, 같이 미국 대학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국내 대학만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했었다면 네. 지금은 선택지가 다양해진 거죠. 그죠. 그러면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아이들이 네,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미국에 많이 가요. 아니면 요즘에는 그 다음에 제주도도 많이 선택을 해서 가고 네, 네. 인천도 가고 네. 교육 특구들을 찾아가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여있는 학생들이 네, 공교육이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단순 비교를 하자면 네. 조금 힘이 빠지죠. 아, 네. 국제학교 그런 것도 좀 많고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그래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래서 그 학생 수도 줄어드니까 공교육 같은 경우가 예전 많지도 않고. 네. 예. 근데 오히려 또 이제 사교육 시장 있잖아요. 네.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네. 노원 쪽 그쪽에는 또 계속 또 핫하지 않아요? 대치동 이게 아시는 분이 대치동 살아가지고 네. 대치동 왔다 갔다 저녁 타임에 있으면은 네. 차가 막 거의 뭐 교통 정체가 엄청난 거더라고 항상 저녁마다. 네.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이게 다른 동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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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치동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그걸 봤거든요 뉴스에서. 네. 요즘에는 막 스카이대를 안 가고 의대를 너무 진학한다는 게 문제화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사회적인 풍조가 좀 바뀌는 거 같지가 않을까 그런 거를 현장에 있으니까 더 많이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잘은 모르지만 네. 왜냐면 저는 이제 미국 대학 쪽 그 방면에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저희 때만 해도 서울대 공대를 가겠다. 네. 라는 학생 보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려면 인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거나 치대를 가지라고 할 때 네. 30년 전, 20년 전 얘기를 돌아가 보면 네. 아니야 나는 서울대 공대를 갈 거야. 그죠. 이런 학생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지금은 서울대 공대를 가는 학생들이 뭐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네.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 봐도 네.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다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돌고 네. 이제 안 되는 학생들이 서울대 공대를 그 다음 이제 순번으로 간다. 저도 이제 들은 얘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런 한국에 있는 의대를 훑어서 가는 학생들이 메인이 아니라 경제력이 허용이 되는 학생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 네. 해외에 나가서 네. 해외 대학 진출을 꿈꾸고 거기서 이제 아이비리그를 도전하려고 네. 이미 나가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네.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이 고성장 시대가 아닌 저성장 시대라서 더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극화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힘들어지고 네. 돈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그 돈이 돈을 벌어주는 그거는 계속 심화돼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대표님이 하시는 일을 취지랑 하시는 전문 분야를 좀 여쭤보는데 지금 미국 수학 전문 학원을 하시는데 미국 수학이라는 건 또 어떤 개념이에요? 한국 수학이랑 틀린 개념이 그냥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아예 전문 지식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미국 수학하고 한국 수학은 참 많이 다른데요. 네. 미국 수학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이게 어렵고요. 네.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네. 한국 수학에서 뭐 수학을 고1 어디까지 했다, 네. 뭘 했다, 네. 그러면 이걸로 미국 수학이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 거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하는 그 자체가 네. 미국적인 사고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적인 사고 방식의 수학을 네. 한국 수학에서 필요로 한다면 네. 미국 수학을 공부할 때는 미국적인 사고 방식의 그런 이해도가 있어야 네. 미국 수학이 공부가 되는 거고 네. 준비가 되는 건데 네.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한국 수학 학원을 다니면 네. 연산 훈련이 된다거나 네. 문제풀이 훈련이 정말로 많이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하지만 네. 나중에 제가 많은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네. 대학에 가서 그걸 느낀대요. 뭘 느끼냐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뭔가를 토픽을 만들어서 뭔가를 척척 프로젝트처럼 하는 걸 보면 네. 한국 아이들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왜 나한테 주어지는 게 없지? 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에 반해서 미국 수학을 공부를 하고 미국 현지에서 공부를 해온 아이들은 뭔가를 자기네들이 알아서 척척척 하는 걸 너무 잘하더라. 아, 창의성에서부터가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창의성, 네. 주도적 자발성 뭐 그런 이제 수학이 그런 게 좀 틀리다는 거네요. 아주 많이 다르죠. 아주 많이 다른. 문제는 어떤 네. 거냐면 표현을 하자면 네. 이거의 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네. 아이들한테 제가 질문을 해보면 네. 답이 3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3이 나왔어? 왜 네. 답이 3이냐? 네. 그러면 한국 학생들 10명 중 대부분의 반응이 네. 이거 3 맞는데요? 네. 이거 4 아닌가요? 네. 이거 3인데? 네. 근데 제가 맞다 틀렸다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3이 나왔느냐를 네. 설명해 달라라고 하면 네. 아이들이 대부분 설명을 못해요. 아, 예. 그리고 바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네. 이거 틀렸나? 3 맞는데? 아, 그죠, 그죠. 3 아니에요? 네. 맞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이거는 철저하게 한국적인 방법이고요. 네. 미국 학생들한테는 답이 3이 나왔어? 왜 3이 나왔어?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미국 학생들은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맞고 틀린 걸 떠나서 나는 이렇게 해서 3이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네. 뭔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여쭤보는 분야가 네. 그 일을 하신 취지랑 거기에 대한 좀 통찰 그런 걸 좀 여쭤봐요. 네. 대표님, 원장님께서 일을 하시긴 취지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아주 우연치 않게 저는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는 사람이고요. 네. 가족 이민을 갔고 네. 아주 우연치 않게 제가 미국 대학원 준비를 하다가 네. 미국 대학원 진학을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하게 된 업무가 뭐냐면 그 미국에 있는 동네 그 수학학원에 가서 네. 수학 문제 채점을 하는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예. 그래서 알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채점을 하루에 뭐 500문제, 1000문제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사람들이. 네. 야, 너무너무 잘한다. 네. 채점을. 네. 근데 한국에서 공부를 한 그런 베이스가 네. 많이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수학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수학을 가리키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렇게 쉬운 거를 왜 저렇게 어렵게 뻘짓을 하고 있을까? 네. 그리고 제가 고민을 했죠. 네. 무슨 고민을 했냐면 네. 이제 저도 이제 수학의 정석 시대 세대이기 네. 때문에 네. 수학의 정석을 가지고 네. 영어로 번역을 해서 네. 이거를 미국에 있는 모든 서점에 네. 2권씩만 팔아도 네. 뭐 밀리언에어는 금방 끝난 얘기고 네. 빌리언에어가 금방 되겠구나 라는 꿈을 꾸고 생각을 하면서 네. 우연치 않게 채점하는 알바를 하다가 학원 쪽으로 가게 됐고 네. 그래서 학원에서 또 아이들 수학을 가리키다가 네. 어떻게 또 풀렸냐면 저희 학원 그 영어 선생님이 네. 내가 아는 학교에서 지금 수학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네. 좌안김 당신이 가서 한번 수학 선생님을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사립학교였어요. 사립고등학교. 그래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제가 그 학교를 방문을 해서 네. 그럼 한번 시강을 해보자. 네. 그래서 수업을 했다가 네. 내일부터 출근해 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교직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네. 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다시 또 오게 됐고. 그렇게 해서 네. 미국에서 이제 네. 교육과정 공부를 해가면서 책을 써서 서점에다 납품도 하고 네. 출판도 해보고 네. 그리고 한국에서 그때는 SAT 이런
미국 수학 대비 시험이 아주 핫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은 미국 대학들이 이걸 선택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그때는 이게 필수였습니다. 네, SAT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네. 제가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름방학 특강을 다녔더니 예. 이제 어느 언론사에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신 게 예. 그냥 아예 한국에서 예. 뭔가 우리가 제대로 한번 비즈니스를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초빙을 받고 들어왔었죠. 아, 네. 그런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속 한국에 한국에 머무르게 있어서 됐죠. 수학학원을 또 오픈을 하시고 미국 수학학원을 네. 이렇게. 저희가 거기에 통찰의 순간을 좀 여쭤봐요.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그때 통찰의 순간과 뭐 좋았던 순간의 순간, 뭐 힘들었던 시절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힘들었던 시절의 순간 그런 거에 한번 두 가지를 좀 여쭤보는 시간을 좀 가져요. 네. 그래서 예, 제가 미국 수학 그 학원을 미국에서도 했었지만 네, 하면서 아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이 시기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를 모르고 시작한 그런 맥락도 있었고요. 네, 하다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했는데 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네, 아 그때 내가 정말 캄캄한 벽에 단단한 벽을 앞에 서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이거를 무작정 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지고 했던 업무들이 나중에 한국에 오니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네. 말씀하셨던 그 TLCI 스쿨이라는 것이 지금 제 인생에서는 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지금 사회적인 그 제가 살고 있으면서 비즈니스의 통찰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처음에 다시 제안을 받고 들어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아는 어떤 우연히 학생을 만나게 됐는데 네, 이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미국 대학을 준비하는 네, 한국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학생이다.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이야, 그 어려운 거를 한국에서 이렇게 하다니 네, 대단하다. 네, 근데 또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네, 자기는 또 홈스쿨러는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니고 네, 미국에 있는 메릴랜드 주에 있는 네, 사립학교에 또 소속이 돼 있는 학생이다. 네,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라고 했더니 그 부모님들이 네, 저보고 아 그러면 장김 선생님이 직접 한번 알아봐 주시죠. 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 교육청에다 직접 전화도 하고 네. 이메일도 하고 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가? 라고 네. 해서 제가 알아보다가 네, 결국은 제가 그걸 맡아서 네. 한국 담당자가 되고 네, 지금은 동아시아 담당자가 돼서 네, 지금 15년째 가까이 네, 비즈니스 파트너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한국의 그 국제학교, 네, 외국인 학교, 네, 뭐 미인가 국제학교 네, 이런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네, 여기서 제가 하나의 뭐라 그럴까 역할을 담당을 하면서 아 이게 굉장히 지금에서는 제가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그 학생을 만나서 홈스쿨링? 아유 그거 뭐 허접한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냥 흘려 넘겼다면 제가 기회를 놓쳤겠죠. 그리고 제가 미국 수학학원을 운영을 하는 그 중간 계기에서 채점을 하면서 미국 수학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미국 애들, 한국 애들은 아주 우습게 하는 거를 미국 애들은 붙들고 뻘짓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습게 생각을 했다면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의 별 뭐라 그럴까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어 라는 깨달을 찬스는 갖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인생의 그 작은 점들이 하나의 이제 선이 된 거네요. 네, 근데 네,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네, 기회가 저를 찾아올 때는 네, 좀 이렇게 우습게 찾아오더라고요. 우습게. 네, 그러니까 야 내가 기회야. 그래서 막 후광이 비치고 네, 정말 멋있는 기회가 오는구나. 네, 내가 이걸 잡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기회가 저를 찾아온 적은 네. 제 와이프 만날 때 빼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게 기회가 되는. 그게 지나고 나서 네, 아 이게 기회였어가 네. 항상 깨달아지는 거지 네. 만나는 순간부터 이야 기회다 라고 잡아본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회다 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우연치 않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노력했는데 네. 그게 점들이 선이 돼서 그게 기회로서 만들어진 거. 네. 그런 경우가 저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대표님께서 네. 저희가 채널 구독자님들한테 지금 프로님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그 이제 화면이 좀 어두워졌는데 이게 상관없어요. 네, 밖에 네. 나오니까 네. 프로님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은 네. 저희가 채널이 처음 시작할 때는 네. 저희 직장인들이 많은 채널이었는데 최근에는 사업자분들이 많아졌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네. 네, 그래도 이제 그 많은 경험을 하셨는 대표님께서 후배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제가 그 권 대표님의 그 제안을 받고, 네,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냥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가 답답하고, 이게 잘 안 풀리고, 왜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선한 일이고, 그러다 보면 꾸준히 묵묵하게 하시다 보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아, 내가 그때 답답하면서 내가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이 지나고 보니까 나한테 지금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돼주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만나는 순간도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대표님 그 마지막은 아닌데 네. 최근에 하시는 일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도 부탁드리면서 목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목표요?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을 뭐 자유롭게 홍보? 그래서 네. 지금 그 목표랑 또 연관되잖아요. 제 목표라고 한다면 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네. TLCI 스쿨에 관심도가 학생들이 더 많아져서 네. 좀 더 많은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게 제 목표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청소년 온라인 영문 저널 이슈 클래리티를 통해서 학생들이 또 도움을 받고 영어 실력 향상에 또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게 예,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네. 이슈 클래리티 나중에 유튜버로 하실 마음 없으세요? 네, 있습니다. 네. 오늘 인연으로 유튜버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한테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대표님에 대해 있어서 창업이란 어떤 개념으로 다가오셨어요? 창업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네.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나? 라는 생각에 그냥 크게 저는 고민 안 하고 이거가 뭔가 내가 가야 되는 길이니까 그냥 한번 해봐야 되나 보다 라고 해서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네. 시작을 했다가 네.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나는 멋모르고 했는데 의미 있는 일이었어 라고 깨달아지는 게 창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님한테 원장님한테 성공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여쭤보고. 네. 성공은 저에게 뭐랄까 큰 돈을 벌어서 네. 엄청나게 좋은 집을 사고 뭐 좋은 자동차를 사고 네.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성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은 돼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이걸로 나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네. 네. 그리고 그걸로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거. 네. 그러면 그게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저희 구독자님들 프로님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프로님들한테 자유롭게 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 보시면 네. 그냥 생각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네. 네. 창업을 생각하시거나 성공을 생각하시는 프로님들 대박 나십시오.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네. 원장님도 대박 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